자, LG화학이 5%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1월 달 기준이죠. 11%의 초강세가 나왔던 부분이 11월 1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세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11월에 그 탄력적인 흐름에 서막이 펼쳐졌는데, 안타깝게도 뭐 어찌됐든 12월 달 기준에 급격한 조정, 말도 안 되는 조정이 연출이 됐어요. 이제는 이제 그 부분을 돌려놓고 벗겨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LG화학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로서는 주력주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고, 그리고 뭐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반쪽 정도의 기준으로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들여다보는 이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력주로 이제 설정해 놓는 이유 부분부터 쭉 놓고 볼 건데, 뭐 단계별로 볼게요. 하나하나 보면서 일단 LG화학은 계속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7월 달에 50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까지 나타났었어요. 6월 말 7월 저점을 찍을 때 50만 원 이탈되는. 결론적으로 7월 달 그리고 이제 10월 달의 경우도 이제 9월 중순에 시장이 훅 밀리면서 다시금 60만 원 이탈되는 또 뼈저린 뼈아픈 흐름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기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 무너지고 다시금 60만 원이 이탈돼서 57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LG화학뿐만 아니라 우리 주력주들 하이닉스의 신저가 흐름이라든가 현대차의 15만 원까지 밀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흐름들, 그 밖에도 뭐 하나솔루션 가격 반발력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말 같지도 않게 밀려 내려왔죠. 특히 이제 그 펀더멘탈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기준에서는 많이 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11월 말 기준일 거예요. LG화학의 기준에 이 종가 기준이, 요거를 안 써놨는데, 요 기준이 아마도 41회차의 기준이니까 11월 말 12월 같은데, 한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41회차니까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종가 기준입니다. 12월 1일 여기 위에 있네요. 바보 마냥 그걸 또 찾고 있었어요. 12월 1일 종가 기준에 유가증권 시장은 하반기 기준에 6.31%. 근데 그 시장이 6.31%의 초강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시장이 안 좋다, 시장이 깨졌다, 뭐 슬프다, 어렵다, 무섭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 당시에는 2차 전지가 초강세였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2차 전지 비중 에코프로의 15%, 7월부터 가지고 온 11월 1일까지 이때가 에코프로를 딱 정리하고 이제 10월 중순 이후 고점에서 이제 미끄러질 때 마지막 네 번째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재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는 포스코 케미칼로 옮겨갔죠. 그리고 이제 금양 계속 매매를 하고 있을 때고, LG화학의 기준이 하이닉스와 현대차의 마이너스 폭을 LG화학이 커버해주고, 그렇게 되면서 계좌 수익이 30%, 6월 말 종가 대비 다른 거 매매 하나도 포함 안 시키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었는데, 지금 그 1월 6일 종가 기준에서는 39.92%의 수익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15%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15.12. 다행히 이제 오늘 탄력이 나오면서 20% 수준, 20% 이상의 수준으로 형성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에코프로 2차 전지 100% 이상 130%까지 수익 나왔던 부분, 그 부분이 53%까지 미끄러져 있는데, 2차 전지는 글쎄 오늘 기준에 LG에너지솔루션이 4%대, LG화학이 5%대, 삼성 SDI는 2.39분이 못 움직였고, 포스코 케미칼이나 SK 이노베이션도 1% 수준, 시장 2.57% 수준에 못 따라와요.
시장 2.57%는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쪽에서 땡겨준 거죠. 하이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도 1월 달에 포트에 LG화학을 넣어놨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만 20%에서 12월 달부터 15%로 주력주의 비중을 좀 낮춰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LG화학은 추가적으로 편입 설정 범위를 강하게 가져갈 겁니다. 지금 요 수익률도 마이너스 0.46이잖아요. 시장 2.4% 움직일 때. 시장이 오늘까지 합산하면은 1월 들어서 5%, 12월 폐장일 종가 대비 5%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렵다, 아직까지도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 계신 분들 특히 이 좋은 장에서 이 좋은 수익률에 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력 포트폴리오의 1월 달의 수익 범위가 3.2 시장 대비 조금 못 미칩니다만 자신감이 있습니다. 월등해요. 그리고 하반기 전체 수익률은 월등하죠. 이것도 14.4%. 고점이 계속 높아져요. 지금 다시금. 그런 가운데서의 LG화학이 기준인데 오늘 LG화학은 이제 개장 초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여타 종목군들 문자 사인 다 발송을 하고 이쪽은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속 IT, 자동차, LG화학에서 기준을 잡는다. 주력주의 기준은.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정책주 기준에 친환경 부분에 전기차, 2차 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본다 그랬죠. 조금 전에 이제 컨센서스나 이런 내용이 굉장히 오래전적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바꾸는 겁니다. 일단은 LG화학이 저평가냐? 저평가 아닙니다. 저평가 아니에요. 롯데케미칼 보시면 화학만을 놓고 봤을 때는 PR이 4배에서 6배 정도 형성되는 게 화학업종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사실은 고평가죠. 하나솔루션도 사실은 고평가예요. 화학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이쪽은 태양광이 있는 거고 LG화학 쪽은 일단은 LG 에너지솔루션 지분 81.84%부터 해서 또 LG생명과학을 흡사병했고 그리고 기초소재 부분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실적 범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아우러서 놓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석유화학의 기준에서만 기준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저평가는 아니다. 그렇다고 고평가라고 논할 수는 없다. 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은 굉장히 특출을 하죠. 지금 LG화학의 2차 전지 사업은 90년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게 95년부터예요. 2차 전지 사업.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이 된 거는 21년에 처음입니다.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 2000년부터 테슬라의 초강세의 흐름에 힘입어서 2차 전지의 흐름이 연출이 됐고 정책에 힘입어서 전기차 2차 전지 부분에 실적 개선폭이 연간 단위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영업이익 벌어들인 거 전부 전기차 적자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커버하고 시설 투자 비용 다 투자하고 수십 년 동안에 소액주주들 배당한 게 아니라 그 돈 다 써가면서 2차 전지 키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장기 주주들만 좋은 그러니까 대주주만 살찌우는 그런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 지주사로 전환해라라고 하는 게 시대가 바뀌면서의 요구 사항이에요. 하나솔루션 마찬가지야. 수십 년 동안 태양광에다 돈 다 쏟아붓고 말이야. 하여간에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결론적으로 결실이 이제 맺어진 거예요. 결실이 맺어진 거고 지금 실적 범위는 매우 긍정적이다. 지금 LG화학 자체적인 기준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을 뜯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저평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저평가로 인식해서 대처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지금 실적의 기준에 이렇게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폭의 기준에 PER 밴드 놓고 보면은 PBR 밴드도 마찬가지고요. 최저 수준에 지금 내려와 있죠. 최저. 예전에는
13배 수준 그 이상으로 형성이 돼 있었죠. 성장성을 바탕으로. 근데 지금은 실적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예전보다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2017년 이후에 최저 수준의 예, PER 밴드 최하단 부분에 또 PBR도 마찬가지. 예, 매우 긍정적입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저평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요거 이제 다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자금이 뿌려져 있는 상태 그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왔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긴축을 단행했고 그 긴축 속에서 세계 경기가 둔화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 주가가 아니라 컨센서스가 낮아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뭐 이중으로 넣을 필요 없어요. 이번에 설정되어 있는 거 하나씩만 넣으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밴드 부분까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범위 놓고 보시면 이제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의 분할 후에 구조 놓고 보시면 이제 석유화학, 첨단 소재, 그다음에 생명과학, LG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한 거죠. 그 독립법인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있고 팝한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슈 부분이 굉장히 큰 건데 블록딜에 대해서 여름부터 나와요. 7월 말부터. 그러니까 LG화학의 보호예수가 풀린 게 81.84% 보호예수가 풀린 게 7월 달입니다. 7월 달. 7월 달. 7월 말에. 그리고 이제 지금 오버행 이슈 하나 있는 게 1월 말에 이제 우리 사주 물량 한 700만 주대 그 물량이 이제 공모가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라는 기준인데 그것은 시장에서 좀 소진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로 그렇게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고 시장에서의 해석입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이 보호예수가 풀리게 되면서 오히려 유통 물량이 확산됐다라는 것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의 초강세가 나오죠. MSCI 지수의 편입 비중의 확대,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의 확대 10%에서 15%로 그것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패시브 자금이 이제 11월에 결제된다는 거, 일부 이제 8월에 결제됐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액티브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LG에너지솔루션의 초강세 흐름이 나왔고. 그 흐름에 2차 전지가 또 추가적인 초강세의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 흐름도. 그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 현황 보시면은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노리는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81.84%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 블록딜 안 해요. 이렇게. 아유 우리 매각 안 해요. 이렇게. 왜? 물적 분할 가지고도 물적 분할이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해서 악재인 것처럼 결론적으로 걱정 없어요의 기준이잖아요. 결론은 이 81.84%에 대해서 블록딜 매각 안 한다 해놓고 그 끄트머리에 남겨놓은 내용이 뭐예요? 우리 안 해요. 안 하고요. 70% 이상 가져갈 거예요.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10% 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놓고. 시장이 어려워서 이제 물밑 작업을 하고 있겠죠. 시장이 어려워서 이제 멈춰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만 조금 개선되면은 결론적으로 블록딜에 대한 내용이 또 불거지겠죠. 우리는 사실 그거를 생각합니다. 블록딜의 이슈는 실질적인 펀더멘털의 개선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어요. 일단은 블록딜에 대해서 11% 뭐 10% 수준의 블록딜만 돼도 지금 기준이면 10조예요. 지금 기준이면 10조. 할인율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81.84%에 대한 그러니까 100조라고 감안했을 때 81조라는 것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팔아야 현금이고 팔아야 뭐 가치인 거지. 할인율은 70%로 잡아도 이상할 게 없어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얘는 유독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합하면은 유통 물량이 없어요. 품절주가 뭐 이런 게 품절주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밀려 얘도 사실은.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주봉에서 월봉에서 볼까요? 잘 보세요. 카카오 페이 폭락이죠. 고점 대비해서 70%, 80% 이상 밀렸었잖아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73%. 지금도 카카오 뱅크 뭐 얘는 밀려야 되고 쟤는 안 밀려도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준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볼 거예요. 70% 카카오뱅크도. 그리고 크래프트 고점 대비 70%. 또 하이브는 지금 뭐 많이 돌렸나요? 하이브도 뭐 6, 70%, 70% 이상 밀렸다가 돌린 거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고점 대비 여전히 80% 수준. 또 SK 아이 테크놀로지 76%, 80% 수준. 무슨 얘기냐면은 신규 상장주들의 비슷한 식의 그 큰 업체들, IPO를 단행한 큰 업체들의 기준이 전부 6, 70%, 80%까지 밀렸어요. 60에서 80. 그럼 LG에너지솔루션도 사실 고점 대비 70% 밀려도 이상할 건 없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바닥 찍고 돌리기 전에, 그러니까 보호해수 물량 풀려서 오히려 그것이 이슈가 돼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그 전의 기준에 여기까지 35만 원까지 밀려 있을 때 고점 대비해서 절반, 반토막 70%, 80%까지 80%까지는 아니었죠. 70%까지 밀릴 수도 있다. 그럼 30% 남으면 얼마예요? 6, 38. 그리고 그 당시에는 70%까지 밀린 종목이 없기 때문에 60% 밀릴 수 있다. 그럼 60%면 얼마야? 40% 남는 거죠. 6, 4, 24. 24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그 24조까지 내려왔을 때 81.84% 곱하기 다시 할인율 50% 적용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도 계산을 했었어요.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에 그런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 없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블록딜에 대한 이슈가 뭐 당장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시장이 개선만 되면은 계속 오픈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거는 지금 2차 전지 사업 연역에 대한 부분인데 본격화한 게 95년도부터예요. 그리고 물적 분할 얘기 나온 거는 2000년 초반부터 나옵니다. 2000년 초반, 중반, 2010년도, 2015년도, 2020년도 계속 나와요. 왜? 계속 돈을 쏟아붓거든. 근데 물적 분할을 못한 거는 결국은 적자이기 때문에 IPO의 흥행에 성공하기 어려워서, 괜히 적자인 기업에 돈을 대규모로 집어넣다가는 집어넣은 쪽이 나중에 배임 문제가 걸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CEO가 전문 경영인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처럼 완벽하게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 또 테슬라의 폭등에 힘입어서 2차 전지가 흑자 전환이 완벽해지고, 그렇게 돼서 완벽하게 물적 분할을 할 수 있었던 게 창사 이래 처음인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2020년도에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LG화학이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받은 게 아니라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2차 전지 전체적인 폭등 이후에 조정이었지 2차 전지하고 상관없는 내용. 그리고 오히려 2차 전지 언급하고도 주가는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조정받은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폭등, 105만 원까지. 그럼 결론은 2차 전지 이슈는 여기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물적 분할의 이슈는. 근데도 주가가 2021년도에 조정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떠들어댔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제 2020년 8월 27일 기준에 물적 분할 얘기는 언제 나와요? 7월 말에 나옵니다. 7월 말에 실적 발표 이후에 IR을 할 때 나온 거예요. CFO가 처음 얘기합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매번 나왔던 얘기인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7월 말에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고, 그때가 60만 원 미만이었어요. 60만 원 미만이었는데 8월 27일까지 올라갔다니까. 60만 원 미만에서 30% 이상, 30% 수준. 그러고 나서 저게 정점이 되고 그 다음에 꺾인 거예요. 왜? 2차 전지 전체가 조정을 받은 거니까. 요거 2차 전지 전체가 LG화학뿐만 아니라 SDI, SK이노베이션까지요. 응? 그 자연스러운 2차 전지 조정이었고 요런 흐름이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요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요런 흐름. 일봉 차트인데 여기서 6월 말에 여기서 IR을 발표하고 엄청난 2차 전지 실적 개선 복과 함께 엄청난 실적이 나왔다. 이 검은 색깔 줄 이게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미만이었죠. 물적 분할 얘기하고 60만 원 미만이었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이 60만 원 미만짜리가 76만 원까지 올라간 거. 70 장중 기준으로 78만 원 되겠네. 종가 기준으로 76만 원? 그러고 나서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동반 조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사의 결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이사의 결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게 이제 이사의 결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올라왔던 변동률보다 제한적이었고 60만 원을 깨지도 않았어. 이사의 결의하고 나서 시장이 밀렸잖아요. 시장이 어찌됐건. 그리고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고 또 시장이 밀립니다. 밀리는데 이날이 뭐냐면 주주총회. 임시주총. 임시주총인데 70% 수준의 지분이 참여를 했고 위탁까지 받아서, 그리고 80% 수준이 찬성입니다. 이게 악재면 외국인들 기관이 찬성을 해? 바보야? 국민연금은 민감한 상황이니까 아이 난 반대야 이러고 빠져버렸어. 하도 여론이 그러니까. 주가 조정받으니까 물적 분할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이런 폭등을 내놓고의 조정인데. 결론적으로 60만 원 딱 한 번 이탈해요. 11월 첫 거래일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요? 10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105만 원까지. 물적 분할이 악재요, 아니에요? 호재지 무슨. 여기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온 거고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가장 최근에 여기서 나온 거고,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폭등했고 두 번의 리콜이 있었고 이사의 결의가 있었고 이사에서 임시주총에서 결의를 했고, 근데 60만 원 이탈된 건 이때 한 번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또 이만큼 105만 원까지 가. 여기서 물적 분할이라는 거는 악재 아닌 걸로 끝난 거죠. 그런데 왜 그 다음부터 조정받을 때 이야기를 하냐 이거야. 이게 1월 14일 종가 기준에 71조까지 올라왔을 때 흐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했잖아요. 그러니까 60만 원 미만, 6, 7에 42, 40조 미만의 종목이 40조 미만만 했어요. 이거 코로나19 때 저점 찍은 게 얼마였어요? 바닥 저점 찍은 게 23만 원이었어요. 주식 수가 7천만 주라니까. 그러면 얼마? 16조까지 밀렸던 종목이에요. 16조. 16조짜리가 지금 얼마예요? LG에너지솔루션 100조 넘죠. LG와 얼마? 44조 넘죠. 합산해서 150조예요. 16조짜리가 150조 돼 있어. 물적 분할이 악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적 분할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시장의 영향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거, 그거를 운운하지 말고 물적 분할 자체가 악재라는 거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뭔 소리야? 정신 나간 친구들아. 물적 분할 호재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요 가치 산정 부분에 대해서도 47조까지 평가해 놓고의 설정 범위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더 낮춰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준에 얘가 지금 기준에 60만 원 기준에 24만 원의 기준을 설정한 거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24만 원이라고 친다면 50% 빠질까? 지금 주가에서 50% 단박에 한 방에 그러지는 않겠죠. 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2차 전지에 대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정을 잡아드릴 텐데, 지금 기준에 50%의 가치평가 고점 대비 여기 있네요. 고점 대비 70% 조정을 받는다 했을 때, 그랬을 때 시가총액 40조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81.84%에 50%만 인정받는다 해도 16조 원 가치가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16조 원에서 47조 원의 가치, 그리고 롯데케미칼의 3.87배하고 업종평균 PER 9.12배의 가치, 그러면 11조에서 31조, 그 다음 16조에서 47조, 합산하면 27조에서 78조 원이에요. 적정 주가가 그러면은 시장이 최악의 상태에 40만 원에서부터 110만 원까지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일부 지분 매각 블록들의 경우는 50% 할인이 아니죠. 많이 할인해봐야 뭐 5%, 7% 할인일 텐데, 많이 할인해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유통 물량, 양지사
품절주? 얘가 품절주라는 게 얘가 없어요. 대주주, 국민연금, 외국인, 어? 외국인이 지금 더 높지 지분율이, 예? 그죠? 그렇게 해서 외국인 지분까지 외국은 얼마? 48.19. 아, 이때보다 조금 낮아졌네. 응? 그리고 국민연금, 대주주, 기간, 추정치, 개인들 7%가 안 돼.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블록딜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전체적인 강세 부분에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수급의 논리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응? 수급 논리가 뭐 적지 않은 수급이 들어서 유통 물량이 아까 보신 것처럼 얼마 없단 말이지. 얼마 없는데 뭐 들어온 걸 어떻게 해요? 어? 그렇게 해서 주봉상으로 수급도 일부 들어와 있고, 흐름도 나쁘지 않고, 뭐 이거를 뭐 일주월봉으로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일봉의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봉의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소나 모멘텀 차트의 흐름, 지금 뭐 대바닥에서 이제 뉘어진 흐름 속에서 개선돼 있는 폭의 기준, 제일 중요한 부분이 OMA 20MA 거리를 넘겼다. 영선 넘겨야죠 이제. 그죠? 꺾임 뭐 이런 흐름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캔들의 기준에서 거래를 수반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요 기준에 뭐 이런 매물벽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다? 아, 왜 그러셔? 유통 물량이 없는데 소형 잡주가 이런 흐름이라면 모를까? 소형 잡주가 고점에서 뺑뺑이 돌린 물량을 고점에서 터트려 버렸어. 그러면은 그게 매물벽이 됩니다. LG화학처럼 유통 물량도 없는데 밀려 내려올 때 거래가 그렇게 대량으로 터진 것도 아닌데 뭐 형식적으로 저런 기준을 들여다보긴 하죠, 우리도. 그런데 메이저들의 흐름, 시장의 영향에 따른 흐름, 이런 기준으로 형성되는 그런 위치에서 아, 저기가 매물벽이야. 60만 원을 한번 부딪힐 거야. 60만 원이라 저 얼마쯤 될까? 60, 한 4만 원? 64만 원대 65만 원? 그런 거 예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시장이 최저 바닥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완전히 돌린다. 라는 기준을 설정해 드렸던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평선에 대해서는 그 보조지표 그 내용들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라고 표현을 해드렸고,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전의 기준에 코스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코스피 소형주 보고 막 중형주 보고 이런 기준 이렇게 당겨서 놓고 보셔야 돼요. 세 개로 잘라서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반기부터 볼까요? 하반기부터 2003년 기준 10월부터 볼까요? 뭘 보냐면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2000 거래량을 빼고 봅니다. 거래대금만 봅니다. 자, 5조 원의 거래대금이라는 것이 요 기준이 돼요. 5조가. 요 기준. 먼저 번에 우리 그 거래량 교육 자료에서 기준 잡아준 것처럼 저 표시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량 부분 교육 자료에 이 내용이 있죠. 이런 내용을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뭐 이걸로 그냥 가져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유가증권 시장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 쉼표 하나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 기준에 2021년 1월 11일 44조 4,300억입니다. 요 기준점. 그리고 나서 지금의 기준을 땡겨서 보자 이거예요. 지금의 기준을 땡겨서 보시면 거래대금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지금 완전 대바닥이라는 거예요. 완전 대바닥. 코로나19 때 이후의 기준에서 돈이 이렇게 풀려 있는데 어찌됐건 긴축을 했건 뭐를 했건 돈이 이렇게 풀려 있는데 5조 원의 거래대금까지 깨트려져 내려온 부분은
올해 들어서 처음이에요. 12월 이후에 이렇게 5조 요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5조 요 수준까지. 예? 그러고 나서 망치형 뜨고 나서 돌린 흐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래대금에 대해서 최저 바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는 거고, 이 거래대금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려면, 그렇게 해서 시장이 쭉쭉 뻗어 올라가려면, 그렇다면은 10조 정도 수준은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10조. 작년의 기준에서의 흐름. 10조. 10조. 10조 원의 거래대금만 수반이 돼도 작년 상반기의 기준의 흐름으로 설정 범위가 잡힌다. 10조. 요 정도만 돼도. 살아날 것이냐라는 기준에 저는 살아난다 쪽에 무게감을 둔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 거래대금 부분이 살아나주는 흐름이 연출이 되어 준다면 시장 전체가 상당한 강세를 띌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LG화학은 결코 거기서 소외되지 않는 종목이 될 것이다. 실적 뒷받침돼 있죠. LG에너솔루션, LG에너솔루션 상장시킴으로써 가치 평가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 그 위치에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시장에서 결코 소외되어 있지 않은, 거래대금만 이제 조금만 더 형성이 되어주면 무난한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2차 매수 사인들을 내보낼 위치는 되지는 않아요. 또 마감 직전이고, 그리고 내일 뭐 후폭풍 이런 거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과도한 조종에 되돌리는 흐름이 강도 있게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좋죠. 다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축제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야 되는 게 옳고, 여러분들도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찾아오십시오. 윤정두가 누군지 프로필도 한 번씩 보시고, 여기에 조선일보 상세 프로필도 한번 보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홈페이지 바로 이제 찾아서 넘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VOD 도서자료 이런 부분들 쿠팡 티몬에도 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함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오늘 마지막이라고 연구원분들 말씀드렸어요. 이거 오늘 마지막이니까 뭐 교육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이거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메인에서도 오늘 퇴근 무렵에 빼시고, 앞으로는 이제 VIP 문자반, 그리고 문자반도 1+1이 아닌 걸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이 부분도 가격 인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상 카운팅 하고 나서 마지막 뭐 10명 뭐 이런 식으로 카운팅하고 나서 10%씩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도 별도로 안내를 드렸으니까, 또 이동하실 분들, 연장하실 분들 설정하시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빠르게 움직이시고, 그다음 교육 자료 이거는요. 제이데이 파트너스에 계신 전문가분들 어느 분을 가입하시더라도 달라고 하시면 다 드릴 테니까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완벽한 교육 받으셔서 시장 완벽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 잡으시기 바랍니다.